지금부터 5월 10일 수요일 밤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씨는 오늘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승인을 거쳐 한국의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5년간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아베 일본 수상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북조선 문제에 연계해 대처하고 미래지향적인 이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는 2016-17 회계연도 2년 연속 매출과 이익 모두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제 투표가 치러진 한국 대선에서 진보계 최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씨가 당선돼 9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 씨는 오늘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승인을 거쳐 한국의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5년간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신임 대통령은 정오쯤 국회에서 헌법 규정에 따라 취임 선서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선거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고 새로운 한국을 만드는 동반자라고 말해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계속되어온 한국의 정치를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안전보장의 위기를 신속히 해결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필요하다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갈 것이고 베이징, 도쿄 그리고 조건이 갖춰지면 평양에도 갈 것이라며 조선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며 안전보장 문제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에서 배치되고 있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드와 관련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고 말해 대화에 의한 해결을 지향하겠다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정보기관 수장 등 정권의 주요직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국무총리 지명자에는 이낙연 전남지사가 지명됐습니다. 이낙연 씨는 한국동아일보의 도쿄 특파원 등을 지낸 뒤 사선 의원을 지냈으며 일본과 교류를 추진하는 한일의원연맹 부회장과 간사장으로 활동하는 등 한국 정계에서는 지일파 정치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에는 국회의원과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임종석 씨가 지명됐습니다. 또 국가정보원장에는 30년 가까이 국가정보원에 근무했으며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도 관여했던 서훈 씨가 지명됐습니다. 아베 일본 수상은 한국에서 문재인 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데 대해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인접국으로 북조선 문제에서 연계해 대처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이란 관계를 발전시켜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베 수상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대북조선 대응에 대해 미국, 한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의 관계국과 긴밀히 연계해 계속해서 강력히 자제를 요구할 것이고 추가 도발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며 계속해서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만전의 태세를 취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베 수상은 이달에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 서미트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낸 뒤 세계 경제 성장을 어떻게 견인하고 북조선 등의 긴급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처음으로 서미트에 참가하는 지도자를 맞이해 정상 간에서 흉금을 터놓고 솔직하게 논의하고 G7이 결속해 국제사회의 재문제에 대처해갈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리며 일본에 있어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인 만큼 이란 양국의 협력과 연대는 북조선 문제 대처 등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하고 불가결하다면서 신정권과 다양한 분야에서 이란 협력을 한층 더 추진시켜 미래지향적인 신시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가 관방장관은 문재인 후보가 선거 전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이란 합의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세운 데 대해 이란 합의는 국제사회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다면서
일본과 한국이 서로 책임지고 이행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한국 측에 끈기 있게 다양한 기회를 통해 착실한 합의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설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의 신임 대통령이 탄생한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 고베대학 대학원의 김우라칸 교수의 해설을 들어보겠습니다. 昨年からですね、朴槿惠前大統領に対する批判から始まって、弾劾として混乱してきた韓国。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서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해 탄핵에 이르기까지 혼란을 거듭했던 한국의 유권자들이 가장 무난한 선택을 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신임 대통령은 지난 2003년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오랜 정치 경력을 쌓아왔고 최대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파벌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유권자가 가능성은 물론 한계도 잘 드러나 있는 문재인 후보를 굳이 선택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구여당인 보수진영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기에는 애초에 무리가 따랐던 것입니다. 또한 중도 진영의 안철수 후보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대해 당초의 신중론을 뒤집으면서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계속되는 한국에서 중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선거 기간 도중 대립으로 상처 입은 한국 사회를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지만 통합을 위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유권자는 지난 대선에서 보수 진영의 박근혜 후보를 선택한 잘못을 깨닫고 이번에는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문재인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야당이 반대하면 조각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분간 자신의 생각을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협력자를 찾아 타협적인 정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대북조선 정책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유화적인 방향을 생각하고 있지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인지가 중요합니다. 대선에 패배한 안철수 씨의 중도진영 국민의당의 움직임 등 정계 재편의 동향 또한 향후 전국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이 자신을 좌파로 보고 경계한다는 사실을 분명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계를 해소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베대학 대학원의 김우라칸 교수의 해설을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FBI 연방수사국의 코미국장을 해임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을 통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간섭한 것으로 알려진 문제와 관련해 코미국장이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 측에 연계가 있었는지 수사 도중이었기 때문에 야당 민주당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스파이서 대변인은 9일 트럼프 대통령이 FBI의 코미국장을 해임했고 바로 후임 인선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해임을 제안한 사법부의 간부는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한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개인 메일을 공무에 사용한 문제와 관련해 코미국장이 지난해 7월에 소추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한 것 등에 대해 부적절했다며 메일 문제를 둘러싼 대응을 문제시했습니다. 한편 코미국장은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을 통해 미 대통령 선거에 간섭했다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 측에 연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해왔습니다. 야당 민주당은 상원 슈마 원내총무가 기자회견을 열어 왜 지금 해임했느냐가 의문이라며 FBI가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 측과의 연계 유무를 수사하고 있는 도중이라고 말하는 등 해임은 수사를 피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NSA
국가안보국 국장 겸 사이버 사령부 사령관 마이클 로저스 해군대장이 9일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증언에서 로저스 국장은 이번 주에 열린 프랑스 대선과 관련해 우리는 러시아가 프랑스에서 사이버 공격을 가해 인터넷에 침입한 사실을 파악하고 프랑스 정부에 경계하라고 사전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프랑스에서 러시아의 해킹 소행을 볼 때 러시아가 자국의 호의적인 지도자를 지원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하다면서 사이버 공격을 통해 러시아의 호의적인 지도자를 당선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로저스 국장은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데다 앞으로 치러질 예정인 영국과 독일 선거 때도 해킹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계한 뒤 러시아의 간섭을 막기 위해 각국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검찰은 9일 이민과 난민 수용에 관용적인 정치가의 암살을 계획한 혐의로 극우 사상을 가진 남성 3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남성들은 표적으로 삼은 정치가 명단을 작성했는데 그중에는 가우크 전 대통령과 마스 법무상 등의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체포된 3명 중 1명은 대학생으로 자택에 탄약을 숨겨갖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독일 연방군의 20대 군인으로 그중 1명은 시리아 난민으로 가장해 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들이 암살을 난민에 의한 범행으로 가장해 난민에 대한 독일 국민의 반감을 선동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극우 가격 사상이 군안에서도 확산되고 있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이번 사건으로 정부 내에서는 충격에 휩싸였는데 메르켈 수상은 현지 언론에 믿을 수 없는 사건이라며 이러한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가 오늘 발표한 올 3월기 그룹 전체 결산과 관련해 매출이 27조 5,971억 엔으로 전년도보다 2.8% 감소했으며 영업이익도 1조 9,943억 엔으로 30.1% 감소했습니다. 이는 N강세로 인해 채산이 악화되면서 최종 이익이 1조 8,311억 엔으로 전년도보다 20.8% 감소했습니다. 또 내년 3월기 실적도 N강세 영향 및 치열한 판매 경쟁 등으로 미국 내 사업 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보여 매출은 전년도보다 0.4% 감소한 27조 5천억 엔, 그리고 영업이익은 19.8% 감소한 1조 6천억 엔에 머물러 2년 연속 매출과 이익 모두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전업체 각사는 다음 달 보너스 달을 노린 판매 전략으로 62EL로 불리는 최신형 텔레비전을 국내에서 잇따라 발매합니다. 62EL 텔레비전은 전압을 가하면 스스로 빛을 내는 특징이 있는 유기화합물의 발광 재료를 이용한 텔레비전으로 액정 텔레비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백라이트가 필요 없어 보다 가볍고 얇고 색상의 농담을 확실히 표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각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은 약 50만 엔에서 90만 엔입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임주희, 전영빈,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